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연대와 평등으로 전진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 공무집분회 4월 조업안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의뢰가 있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동운동의 선봉에서 투쟁하시다 산화하신 선배 노동 열사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있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차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투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할 거지. 응? 먼저. 다음은 분회장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저번 달에 제가 그 지역 지부에 지부장 선거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선거는 다들 하셨나요? 네. 사실 제가 후보로 나갈 거라는 말씀을 미리 못 드렸어요. 왜냐면 나가야 될지 말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컨택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있기는 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단위가 두 번째로 큰 단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걸 맡기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맡는데 부담이 커서 저는 분회에 집중하고 싶어서 올해 집중을 하고, 그리고 다음 차기 임원에게 잘 넘겨주자가 목표였기 때문에 끝까지 맡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 맡게 됐고, 저희 분회에 조금 더 힘을 더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130명이 아니라 저희 뒤에 있는 그 1300명의 힘을 조금 더 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선은 어찌됐건 네,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덕분에 모두 열심히 투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임단협, 작년에 중단되었던 임단협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30일 날 저희 올해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제 임단협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사측에서도 성과평가에 대해서 지금 팀장들 계속
불러서 논의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과 평가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 저희 의견을 조합원들의 의견을 구했듯이 그것도 조율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임금 협상도 저희 그 단체방 단톡방 보셨죠? 단톡방에 보셨듯이 마침 또 교육이 있어서 저희 임원들 교육도 다녀왔고 그 힘 받아서 잘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물론 왜 미리 말하지 못했는지 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투표하면 안 될 거라고 그 기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늘 우리 동지들한테 말했듯이 저는 올해만 하고 물려주겠다, 넘겨주겠다, 더 이상 그만하겠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계속 연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임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제 그 지부장이 이제 경기 지역 지부장이 되면 분해에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올해는 겸직입니다. 네, 올해는 겸직할 거고 분해에 좀 더 예전에도 그랬듯이 분해에 힘을 좀 더 쏟을 생각입니다. 분해의 힘을 받고자 지부장의 그것도 승낙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분해에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냐, 도망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투표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감사드립니다. 끄면 안 되는 거지. 네, 마이크로 끄지. 근데 켜져 있는데 뮤트로 돼 있죠. 뮤트로 해놨어. 앞서 말씀해주신 분회장님의 인사말 중에서도 있었는데 경기 지역 지부의 그 수장격은 지부장이에요. 저희한테 민길숙 국장님이라고 한 번씩 오셔서 강연도 해주셨던 그분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리다 보니까 경기 지역 지부의 많은 조합원들이 3,000여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함께하고자 하는 연대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의 뒷배가 든든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분회 활동 보고인데요. 지금 저희가 4월 1일 날 2시에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저기 왼쪽에 보이면 깃발이 두 번째 보이는데 제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기자회견 하는데 앞에 저기 서 계신 한 12분 계시는 분들은 각 지부장이나 지혜나도 저기 네, 맞아요. 네. 왜 밑에 내려와 있냐면 뒤에서 조금 더 내려가라고 자기 깃발 안 보인다고 해서 좀 내려와 있었고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 겸 깃발을 계속 휘날리고 그러는 건데 같이 간 저희 조합원 아직 저희 교성부장님께서 마침 촬영을 못 하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흔드는 거 안타깝게 보지 못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어디 있어요? 네, 이 기자회견이 지금 퍼포먼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거 나오는데? 잘 보이죠? 국민 제가 깃발 잘 보이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앞에서 촬영해 주시는 기자분들도 계셔서 더 위상 있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회의를 하면서 저희도 몰랐던 그 저희 정세에 따른 국제 정세 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정세를 보고 앞으로 지금 대선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무직에 대한 공무직위원회도 없고 사실 작년에 발현된 그 공무직 보호법은 있으나 공무원 보호법은 있으나 공무직이 없다 보니까 그에 따른 행동 여러 가지 그리고 이날 저녁에 그 경복궁 7시 반 집회라서 업무 마치고 부회장과 함께 갔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참가하신 시민들이에요. 옆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참가하신 시민분들 그리고 뭐 변호사님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설명도 많이 해주셨고 좀 의미 있고 좀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 후에 이제 발표가 됐죠. 잠시만요. 여기 오른쪽에 저기 멍하게 서 있는 애는 저고요. 오른쪽에 엄기룡 위원장님이라고 맞지? 공공운수. 네, 공공운수 노조 대표 자격을 가지신 위원장인데 이렇게 나와서 동네 아저씨처럼 되게 푸근한 인상이라 저도 저분이 그렇게 파워 있는 분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함께 인증샷을 찍었고요. 제일 지금 앞서 부회장이 말한 것처럼 그 임협, 단협 그리고 투쟁에 관련된 앞선 간부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또 어떤 패러다임을 짜서 앞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부분들을 배우게끔 하는 그 학교, 말은 그냥 인단토 학교지만 사실 이틀 일정으로 빽빽하게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시뮬레이션이나 교섭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작하는 인단협의 중요한 저희 소스가 된 것 같아서 이때 참여했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네. 여기까지 활동 보고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사협의회 관련해서 이시화 정책부장이 전달하겠습니다. 네, 12차 노사협의회 25년 3월 11일인데 오후 3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 9가지 내용을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그 여러분께서 제출해주신 그 노사협의회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서 진행했습니다. 그 전에 회차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처리 논의해본다, 검토해본다 했었던 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먼저 저희가 물어봤는데요. 사무환경 개선으로 그 투명 칸막이 보완해준다고 조사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전에 24년 12월 노사협의회 때 전체적인 사무실 재배치가 있을 예정이다. 그래서 그때 재배치하면서 뭐 공기 환기가 안 되는 부분, 뭐 공기청정기가 부족하고 정수기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재배치 후에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는데 예산 문제 등으로 이제 지연이 되고 있어서 원래 상반기에 진행 예정이었는데 하반기에 그러면 진행되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반기에도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행정안전부에서 청사를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임대차, 임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좀 지연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 지급 다 받으셨죠? 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못 받으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전에 저희가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 지급해줘라, 눈이 너무 부시고 이제 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이 노사협의 이후에 반영이 되어서 지급됐습니다. 그때 처음에 저희가 말을 했을 때는 너무 비싼데 뭐 몇만 원씩 해요 그 필름 한 장에. 그래서 너무 비싼데 이거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안 됐다고 저희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요구에 따라서 그 안건을 내고 반영하도록 저희가 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노사협의회 의견서 맨날 써내기만 하고 반영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 항상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강성 민원 교육인데요. 저희가 뭐
뭐 테라리움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힐링 교육들이 있지만 사실 상담사가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악성 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강성 민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실 이제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뭐 초등학생도 너보다는 상담 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이제 세금 받아 먹으면서 그 정도 상담밖에 못하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도 저희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제 대처하는 방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멘트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QA에서 이제 차감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상담 이력으로 차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력을 이렇게 남겨주세요라는 교육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교육이 있었는데 지금 그 교육이 없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저번 12월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문의를 했을 때 이제 악강성 민원 상담사 보호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참고해서 상반기 교육 진행하겠다고 했고 여러분 상담사 보호 방안 교육 다 받으셨죠. 그래서 또 이 얘기를 했어요. 민원 요지 불명도 막 노래 부르고 1차 고지했는데 끊고 이렇게 상습범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상습 강요처럼 3회 누적 고지 후에 차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그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법제처에 있는 그 규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담사 요구를 반영을 할 수는 없대요. 그래서 규정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 문제로 그 원래는 3년마다 개정되는 거 다 교육 때 들으셨죠. 그렇지만 이제 2년 정도를 적정하게 보고 있고 그 2년 뒤에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개정이 있을 때 의견을 조율하고 반영을 좀 검토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께서도 그 불편하신 거를 뭐 2년 뒤 뭐 내가 그때까지 남아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어 놓으셨다가 저도 이렇게 오래 다닐 줄 몰랐거든요, 이 회사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을 해주셔야 그런 우리의 문화나 그 업무할 때 그런 편의성도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110의 수건인데 주말 및 명절 근무를 좀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매번 수급받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매번 그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 적정 인원이 나오지 않으면 그 팀장들이 계속 수보 요청을 해도 안 해주시면 이제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명절 근무도 수보 요청을 받아서 했는데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로테이션으로 돌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사측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1화는 2월 복무 계획 시에 그 명절 근무 같은 경우 원하지 않는 인원은 수보를 받자 했어요. 그리고 2화는 그 공휴일이 많은 경우에 월 2회 당직 근무가 저희가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2회차는 수보 요청을 해서 추가 근무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고 이제 안 하고 싶은 사람 한 번만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추가 근무자가 이제 요청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임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보통 1회차로 저희가 근무를 하게 되면 13만 원 좀 넘게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신입 인원이 충당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좀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환경 변화에 따라서 뭐 근무 조건이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추가 근무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가나 휴직이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만 수반인 형태를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사측에서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하는 사실 너무 좋은 의견이라고 이제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의해보겠다 했는데 이게 또 권익이랑도 얘기가 좀 돼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노사협의회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업무 장비 점검 및 교체인데 그 헤드셋 스펀지가 되게 노후하고 낡아가지고 귀 아프시다고 휴지를 막 꽂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노사협의회 의견 때도 많이 써주셔서 이거를 말을 했어요. 전에도 말을 했는데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헤드셋 업체에서 소모품만 이제 별도로 구매하게끔 하고 있지 않대요. 왜냐면 그러면 자기네들이 손해니까 스펀지만 따로 구매할 수 있게 안 한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한 거예요. 유지보수팀에 물어봤는데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저희가 다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당
이 헤드셋 솜 하나에 1,300원밖에 안 한다. 이러면서 이제 헤드셋 스펀지 판매 업체에 확인을 해봤다, 판다고. 근데 이제 그 모델명에 따라서 헤드셋 스펀지랑 뭐 핀마이크 스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델명을 알려달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모델명 알려주겠다 해서 받았고, 결국에는 저희가 자료조사를 다 해서 제일 저렴한 업체에 모델명도 문의를 해서 이 가격대다, 그래서 이걸 사줘라, 이것까지 사측에 다 전달을 하니까 그때 사준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제 얼마 든다, 링크까지 보내줘야 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헤드셋 스펀지 노후화 되면 교체 요청하시고, 키보드도 요청하시고, 마우스도 교체 요청하세요. 저는 팀장님이 잘 교체를 해주시는 편인데, 아니신 분들이 있나 봐요. 노사협의회 의견서를 보니까. 뭐, 키보드가 시프트 키가 안 눌린다, 뭐, 스페이스바가 잘 안 눌린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거는 만약에 팀장이 안 바꿔준다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번째는 그 캐비닛 내부 정리인데, 이게 1, 2월 달만 해도 이제 저희가 많이 추웠잖아요. 그래서 그 상담사가 재택근무자들이 있을 때는 거기다 외투를 놔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의자에 걸고, 그러면은 긴 롱코트 같은 경우에 바닥에 다 청소를 하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캐비넷을 정리해도 전체 인원이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담사가 불편한 부분은 이제 사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행거 설치를 고려했으나 이제 행거 설치했다가 막 발에 걸리고 넘어지고 이러면 사고 위험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 그 캐비넷은 한번 정리한 다음에 상담사 활용 방법을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문팀도 이 캐비넷 정리가 됐을까요? 캐비넷 자체가 없으세요? 오,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도 한번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서, 전문팀은 아예 없다. 근데 이제 또 그럼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막 이런 얘기 할 텐데, 일단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번은 그 노조 사무실 필요 물품을 저희가 노조 사무실 개소할 때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 작동이 안 되는 컴퓨터, 그러니까 부팅 시간이 막 20분 막 1시간 이렇게 걸리는 컴퓨터에 인터넷도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못 쓰고 이제 저희가 노트북을 사서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인터넷 사용이 원활한 컴퓨터를 교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측에서 발끈하면서 회사 제공 자산인데 그 자산을 적정한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유지보수팀에 얘기를 해서 고쳐달라고 얘기했었어야지 왜 그거를 안 된다고 하면서 요구를 하냐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럼 어디다 물어보냐 이랬더니 이제 하실장님한테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끈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 컴퓨터 새로 받았고 인터넷도 돼요. 그래서 업무적 환경은 좀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인터넷은 여러분 예전에 저희 120 위텍스를 안내할 때 어플을 키거든요. 그래서 어플을 켜서 내 데이터를 소모해서 쓴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공유기나 이렇게 아니면 그 금액을 지급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인터넷은 그 회사 컴퓨터 외에 다른 기기를 연결하는 게 보안 규정 위반이어서 징계가 개인 책임이래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공공연하게 이제 공유기를 설치하거나 그걸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핫스팟도 쓰는 것도 보안 규정 위반이래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다 얘기를 하면서 조심해달라, 그 컴퓨터에 다른 뭐 공유기 설치나 되지 않도록 얘기해달라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노조 사무실 가끔 이렇게 문 열려 있으면 들어오세요 할 때 들어와 보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네, 좀 저희가 여러분들 오시면 간식도 좀 드리려고 구비를 해놓고 했으니까 가끔 이제 들리셔서 그래도 이제 인사도 한마디 하시고 간식도 챙겨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책장 1개, 책상 하나 이제 3개 반납하고 하나 받았고 의자 4개를 추가를 했어요. 대의원 회의 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와서 노조 사무실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한번 보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번은 주말 야간 근무자 후생복지인데요.
겨울에 그 야간분들 되게 소규모로 일을 하시잖아요. 뭐 열 몇 명씩 하시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상담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영하 온도에도 차가운 물로 손을 씻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말을 했어요.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청사관리소 입장에서는 그 특정 시간에 적은 인원을 위해서 온수를 가동하거나 난방을 가동하는 게 비용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어렵대요. 본인들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뭐 반영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풍기형 그 온열기도 얘기를 했는데 서울청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었대요. 그 선풍기형 온열기 때문에 반입 금지다. 그리고 휴대용 선풍기도 폭발로 이제 화재가 났어가지고 그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검색 때 만약 갖고 오고 싶으면 이렇게 숨겨서 갖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반입 금지 물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받았고, 뒤에 보면은, 잠시만요. 그거는 일단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기는 할 건데, 일단은 지금 자기네 사무실에는 지금 저희가 위에 달려 있잖아요. 에어컨이랑 그 온풍기 되는 그거 달려 있는데 권익위 사무실에는 그것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환경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좋아지면 안 되냐 했더니 그냥 웃고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런 것도 없이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에는 좀 네, 맞아요. 저도 노사유비할 때 이제 들어가서 처음 내가 왜 이 대접을 받으면서 일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네. 근무 환경을 좀 점진적으로 다 좋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 야간 근무자분들 후생복지에 이제 병가 사용 관련이랑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말을 했는데, 야간 근무자분들이 이제 질병 발생하면은 우리는 병가 내고 병원 가고 약국 가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비약을 비치를 하는데 이제 남자 팀장님이 경우에는 막 생리통 때문에 아플 때 너무 대놓고 얘기했나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진통제를 받을 때 이제 눈치가 보이셔서 말을 잘 못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비치를 해놓고 상담사가 가져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말을 했는데 이게 보건안전관리자가 없는데 이 약품 상비약을 구비를 하고 나눠주는 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래요. 그래서 본인들도 원래 몰랐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알게 됐다. 있는 것도 지금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측에서는 운영할 수 없고 이제 팀장님이 갖고 있는 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가 사용할 때 제출 증빙 서류 보관 기간이나 파기를 이제 문의를 했어요.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그랬더니 이게 확인하고 바로 파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권익위원회에서도 감사를 받잖아요. 근데 감사를 받을 때 그 복무 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빙 서류로 요구를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파기하기는 어렵고 또 이제 그 개인정보를 어디다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있어봤자 뭐 생년월일이랑 성함 이 정도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진단서 내에 문구 포함되는 거 참 이렇게 어렵잖아요. 진단서 내가 병가를 다 쓰면 뭐 예를 들면 다리가 부러져서 뭐 한 달 정도 썼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는 내가 감기로 병원을 가야 되더라도 진단서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뭐 다 끝난 얘기를 왜 또 하냐 이러면서 우리가 안전가료 절대적 안전까지 판단해서 인정해주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가료나 이런 부분들로. 혹시 여러분들 그 안전가료 절대적 안전까지 이렇게 진단서 써서 반려당하신 경험이 없으시죠? 예. 혹시 있으시면 얘기를 저희 쪽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가료가 이제 안정하면서 집에서 치료를 해라. 이런 내용이고 절대적 안전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네, 이거 나왔다. 왜 나갔지? 잠시만요.
이게 여러분 근데 진짜 제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잠시만요. 나갔나? 왜 나갔지? 그 8번에 약사법 위반 관련해서 저희가 그 관리자가 약을 밟았는데? 가지고 있다가 상급자인 상담사들에게 나눠주는 나갔나 봐. 것도 약사법 위반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나눠주는 건 안 돼요. 근데 대신 내가 갖고 있다가 너가 필요해서 나눠주는 거 동료끼리는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걸 너한테 나눠주는 건 되는데 상급자가 갖고 있는 걸 하급자에게 나눠주는 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실 것 같고, 그 진단서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주시는 이 안정가료라 절대 안정이라는 이건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저희 발목을 잡는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항상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실은 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도 우리는 좀 더 편하자고 약을 회사에서 더 많이 구비해서 비치했으면 좋겠다. 각 이제 뭐 지원실이나 이런 특정 자리가 아니라 각 팀마다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한 건데 알고 봤더니 법으로 안 된다더라. 얘네가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발목을 조금 잡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가 그런 세세한 것까지 사실은 찾아내지 못했던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진단서를 안정 가료 그리고 절대적 안정 이것도 저희가 써야 되는 것도 저희가 남용하지 않았다면 예전처럼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된 이유가 남용하는 사례가 계속 생겨나고 그게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3명이 되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그 되는 부분이 이제 도를 넘어서 그렇다고 모든 우리 동지들이 다 그렇게 썼다는 건 아니고 아마 아실 거예요.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우리 목을 조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이 불편하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싸웁니다. 사측하고 많이 싸우기는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저희가 걔네도 규정 가지고 내밀면 그냥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을 굳이 그쪽에다 묻기는 물어요. 묻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도 따집니다. 그래서 이건 단시간에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사측에서는 사실 억지를 많이 부리죠. 저희도 억지를 부리기는 하지만 많이 부려요. 그러면 우리 동지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개선되지 않는 걸 계속 반복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이런 요구들이 계속 온다는 걸 어필을 해야지 개선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네. 네. 그래서 그 사측에서 말한 명확한 부분은 그 진단서 문구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지만 그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소견 내용, 안정 가료나 절대적 안정 등을 참고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에 그 병가가 가능해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성과급은 못 받지만 이게 유급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매년 3개월을 다 쓰는 사람이 있어. 2개월? 2개월. 네. 그러니까 2개월을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매년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치료를 유급으로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어쨌든 회사 차원의 어떤 복지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아프지 않아도 뭐 연차랑 병가랑 붙여서 뭐 거의 며칠을 쉰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만든 거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진단서 내용에, 왜냐하면 그 문구가 없다는 내용으로 이제 아픈데 병원을 막 3번씩 찾아가고 아니면 그 진단서가 오케이 날 때까지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되고 이런 불편사항을 또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안전 가료나 절대적 안전까지 인정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받아본 결과로는 그게 불편하다고 노사협의회 의견서에 써주신 분들이 있어서 또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만약에 팀장님께 진단서를 제출을 할 때 그 안전 가료나 절대적 안정 등에 참고해서 이제 판단되는 소견을 참고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말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팀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각 팀의 어떤 팀 운영상 팀장님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팀이 저희 그러니까 110보다 조합원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인원분들이 이제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정거래, 그러니까 소규모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인원들이 적으니까. 네. 인원들이 한 명씩 이제 빠지면 그거에 그 콜 인입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많이 되시잖아요. 110에 비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 상담팀에서 5시 50분부터 강제 대기로 휴식 시간 미사용하는 경우에 강제 대기를 한대요. 휴식 시간 다 못 써도. 네. 근데 우리 성과평가 기준은 다 보셨죠? 55분까지 못 쓰면 성과가 차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과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50분 강제 대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오타가 났네요. 휴식 시간을 사용하지 않다가 퇴근 시간 임박해서 걸면 칼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소수의 분들만 콜을 대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원 대기 협조를 5시 50분부터 했다. 그리고 업무로 인해서, 그러니까 공정거래는 장콜이 많아서 휴식 시간에 못 쓰시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말을 했더니 업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휴식 시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한 휴게 시간을 그 주에 지급을 해서 쓸 수 있게 하고 있대요. 맞나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뭐 네, 추가적으로 근데 이러면서 저희가 넘어가고 그거는 아이고 휴식이 아니고 잠깐만요. 그리고 중간관리자인 강사 부팀장님이 6시 1분까지 강제 대기를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아니지 않냐, 6시 1분까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부분은 ARS 멘트가 30초 이상 나오는데, 6시 임박해서 전화를 한 사람은 ARS 멘트를 듣고 상담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강제로 한 건 아니고 협조 요청을 한 거다라고 사측에서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훈부에서는 공무원이 콜백을 해줘요. 6시 이후에 인입된 콜은.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대체 방안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없냐. 그랬더니 그러면 6시 1분까지 대기를 하는 거를 강사 부팀장이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그럼 상담사까지 돌리는 수밖에 없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측에서. 그러면 이것도 뭐 저희가 휴일 근무하는 것 같지 뭐 누구는 하기 어렵다 그래서 뺑뺑이 돌리고 뭐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팀 얘기해도 되나? 실장님이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문팀의 노사협의 위원으로 처음 이제 최희선 정책부장님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허수영님이 계시다가 이제 없어진 다음부터는 퇴사하신 다음에 근데 따로 불러가지고 좀 기분이 나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 가운데 간부를 하고 전문팀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격 받아본 거죠. 그동안은 뭐 한 번도 입 안 떼고 인사라도 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전문팀에 최혜선 정책부장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그 공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보훈부라든지 이런 전문팀의 어떤 고충을 조금 더 저희가 알고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힘을 실어주시는 입장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정책부장님께서 그 근면 시간을 쓰다 보니까 그 보훈부에서는 콜이 굉장히 많아서 뭐 대기해제 시간을 쓰지 않거나 하면 이제 휴식 시간만으로는 되게 많이 부족하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명의 인원이 이제 빠진다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입장을 좀 대변을 해서 저희가 전문팀의 일을 알 수 있게끔 정말 많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조 간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을 왜 이거 노조에서 안 해줘 뭐 이렇게 저희도 이제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전문팀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방식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선책까지 좀 같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몰라요. 뭐 보훈부는 그 공무원들이 콜백을 해준대요. 그리고 보훈부 공무원들이 좀 착한 것 같아요. 맞나요? 모르겠지만. 그래서 왜냐면 콜백을 해주니까 공무원들이 전화도 저희 110 전화 연결할 때 저희 업무 아닌데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번호를 알 수 있을까 하면은 저도 모르겠는데 찾아서 조직도 보고 찾아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 연결을 거부하거나, 저 전화 못 받아요.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설명해주세요. 이런 공무원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훈부의 어떤 시스템을 얘기를 했을 때 각 팀에 다 전달하기는 어렵다. 각 그 팀마다 공무원의 어떤 그런 시스템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업무적인 특성상으로 예를 들면 전문팀은 휴일 근무를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110은 휴일 근무를 하고 그 휴일 근무가 되게 핫 이슈예요. 왜냐하면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일요일은 못하고 이런 분들 매번 바꿔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문팀은 또 소수 인원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휴일에서는 소수인원 진행되다 보니까 연차 사용할 때도 조금 눈치를 보셔야 되고 서로 일정을 조율하셔야 되고 이런 어떤 업무적인 특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해주실 때 좀 그런 전문팀의 어떤 상황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좀 자세하게 더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개선하면 어떨까 하면서 피드백도 좀 같이 개선안도 같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 지금 시간이 2시 50분인데 5분 정도 화장실 다녀오시고 55분부터 다시 착석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